제가 오늘 쉐어링할 내용은 이번 겨울 동계정보과학회 같이 진행을 해서 페이퍼를 현재 제출한 상태인 PQV (Probabilistic Quadratic Voting이라는 연구 관련돼서 발표를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논문은 사실 이 TE라고 해서 실내 실행 환경 인텔 SGX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TE로 진행한 게 아닌 그 전에 먼저 진행해봤던 블록체인 기반 진행했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요. 사실상 이 블록체인도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컴퓨터로서 모두가 똑같은 상태를 가지고 모두가 똑같이 수행하는 TE처럼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양상으로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이름의 PQV의 마지막이 V가 보팅인데, 말 그대로 진짜 투표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 투표라고 하면은 다수의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무슨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를 많이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투표 방법론이 1인 1투표권을 가지는 이퀄 보팅이라는 형태고, 근데 문제는 이런 평등 투표는 실질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모두가 동등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에 여러 다른 투표 방법론들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1인 다투표권, 코스트를 더 내면은, 지불을 더 하면은 투표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투표 방법론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1인 다투표권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더 많은 투표권을 획득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비리팅 부익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다시 연구된 분야가 하나 있는데 제곱투표라고 하는 분야고요. 제곱투표라는 거는 똑같이 한 사람이 여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이지만 그 제곱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선형적인 게 아니라 제곱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표를 구매하는 것과 10표를 구매하는 것과 100표를 구매하는 게 각각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닉빅부익부 문제를 효과적으로 좀 해결하면서도 내가 한 표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더 합리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왔던 방법입니다. 이런 QV가 주로 블록체인 환경에서 많이 구현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투표라는 것 자체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고, 게다가 투표권을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페이먼트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이걸 블록체인에서 구현을 하려고 하면 시빌어택이라고 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투표권을 분산해서 공격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요. 특히 블록체인에서 시빌어택이 문제가 되는 게 익명성과 주소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측면 때문에 시빌 공격을 용이해서 제곱 투표를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법이지만, 그렇죠, 시빌어택이라는 어떤 요소가 있어서 실용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했던 게 저런 QV라는 거를, 쿼드라틱 보팅이라는 거를 블록체인에서 시빌어택을 막으면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 결과로 확률적 제곱 투표, 줄여서 PQV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PQV는 제곱 투표랑 동일하지만 모든 투표권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권의 수에 비례해서 최종 집계에 반영될 확률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 확률적 요소가 들어가니까 투표를 하는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기대값으로서 표현이 되게 되는데요. 기대값이 제일 높은 방향으로 당연히 투표를 하려고 할 거고, 결과적으로 그 기대값이 제일 높은 방향이 시빌어택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여서 시빌어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투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대선이라던가 이런 데서 수행하는 건 1인 1투표권의 평등 투표입니다. 그리고 1인 다투표권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그냥 리니어 보팅이고요. 제곱 투표는 1인 다투표권이긴 하지만 투표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제곱으로 증가한다, 선형적이지 않은 비용을 요구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제곱 투표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투표권은 개수의 제곱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획득을 할 수 있는데, 1투표권에 1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달러를 지불하면 루트 100인 10에 해당되는 투표권을 획득할 수 있겠죠. 반대로 10의 투표권을 획득하려면 10의 제곱인 100달러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는 이제 1인 다투표권을 지지를 하면서도 전형 투표의 양극화 문제, 비니핑 부익부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좀 더 확실한데요. 현정 투표가 위에 두 개이고요. 제곱 투표가 아래에 파란색 두 개의 그래프인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투표권 수에 따른 영향력, 2열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들이 투표권 한 장당의 영향력입니다. 현정 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력과 장당 파워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제곱 투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많은 표를 구매하면 구매할수록 코스트가 커지니까 영향력도 내가 똑같은 표를 넣어도 루트 스케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한 장당 영향력 역시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선형 투표는 사용한 투표권의 양만큼 파워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투표권 장당 영향력은 사용한 투표권이 얼마든 상관없이 1로서 변하지 않고요. 제곱 투표는 제곱권에 비례하는 투표 영향력을 가지고 투표권 한 장당 영향력 역시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양극화 문제를 완화한다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항목이고요. 앞서 언급했던 이 시빌 어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면의 공격자가 시스템상에서 여러 명인 것처럼 행동해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공격입니다. 이게 특히 블록체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블록체인에서는 계좌를 생성하는 데 제한이 없고 이 계좌라는 게 곧 블록체인에서의 신원이기 때문에 가짜 신원을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제곱 투표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원래 제곱 투표에서는 $100를 지불한다면 루트백에 해당되는 10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0명의 가짜 신원을 만들어서 저마다 루트 1씩 $1를 지불해서 100의 수정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원래는 한 명의 참여자가 100의 투표권을 써서 루트 100인 10만큼의 영향력을 썼어야 했지만 예를 들어 4명으로 가짜 신원을 만들어내면은 25씩 투자를 해서 4 곱하기 루트 25에서 20의 투표권, 2배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100명의 가짜 신원을 만들어내면 100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의 쿼드라틱 보팅, 제곱 투표는 단순하게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했던 이 PQV라는 방법론은 시빌 공격을 수행하지 않도록 할 요인을 제공하는 게 필요했는데요. 이 PQV를 이용하면은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으면서 다수견의 문제를 해결한 큐브의 장점을 취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요인이 어떤 거였냐면 투표권의 수에 비례해서 최종 집계에 반영된 확률이란 걸 부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확률 P는 총 투표권의 수 N분의 나의 투표권의 수로서 확률이 부여가 되는데요. 이때 나의 투표권의 수에 가중치인 하이퍼 파라미터인 E를 적용을 해줘서 E가 커질수록 내 투표가 반영될 확률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값을 좀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로서 주어지고 2라든가 3이라든가 이렇게 E가 높아질수록 반영될 확률이 커지겠죠. 이 확률이라는 요소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투표권자는 자신의 이 행동을 기대값으로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투표권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높은 기대값을 가지는 방법은 최대한 많은 투표권을 한 번에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많은 투표권을 한 번에 사용해야 되니까 시빌 공격을 수행하지 않겠죠. 즉 투표권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 번에 소모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PQV에서 11 공격이 비효율적임을 보이는 부등식입니다. 아래가. 여기서 이 좌항은 한 번에 모든 투표권을 사용해서 투표한 경우의 기대값이고요. 기대값이니까 확률과 투표했을 때 영향력의 곱수로서 계산을 할 수 있고 확률은 아까 보였듯이 n분의 x였고 영향력은 루트를 씌워서 루트 x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곱신 n분의 x 루트 x가 저항에 들어가고요. 우항은 이제 PQV에서 투표권을 K개로 분산시켜서 투표한 경우의 기대값에 해당합니다. 모든 K의 가능성을 다 봐주고 아까처럼 P와 U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항에서 L이 의미하는 바는 확률적으로 어떤 것들은 반영이 되고 어떤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의 수를 L로 표현을 했고요. PL은 K개 중 L개가 반영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하고 UL은 K개 중 L개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의 영향력을 의미를 합니다. 모든 가능한 L에 대한 PL과 UL의 곱셈에 대한 누계, 시그마가 바로 11 공격을 했을 때의 기대값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래처럼 x 나누기 k의 n이 0이 아니고 k가 1보다 커야 되는 건데 k는 어쨌든 항상 2보다 크거나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투표권을 쪼갰을 때를 계산을 한 거니까 적어도 두 개로는 쪼개야 되기 때문에 k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성립을 하고 n도 제로가 아니고 x도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얘 역시도 제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이 항상 만족되고 따라서 PQV의 이성적 참여자들은 투표권을 나눠서 기대값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시빌 공격을 하지 않아서 한 번에 투표하는 게 더 기대값이 높다. 따라서 시빌 공격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PQV 방법론이
기존의 QV 방법론이라던가 아니면 선형 투표와 어떤 양상의 차이를 보일지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시뮬레이션 환경은 300명의 에이전트에 대해서, 참여자 수 300명에 대해서 총 16개의 정책을 각기의 선호도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16개에 대해서 선호하는 게 1, 선호하지 않는 게 0, 이렇게 태그를 해놨고요. 총 10만 개의 투표권을 이 300명의 유권자들에게 배분을 해줬는데, 현실의 부의 분배, 그런 걸 반영해주기 위해서 파레토 분포를 따르게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총 100만 번의 라운드를 반복을 했는데, 각 라운드마다 모든 에이전트가 참여해서 투표를 하고 최종 집계를 하고 집계 후에 나온 결과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때 평등 투표와 선형 투표와 제곱 투표 각각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요. 그 정책 간의 유사도를 기록을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평등 투표와 PQV의 결과가 일치하는가, 또 선형 투표와 PQV의 결과가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각 라운드마다 기록을 하고요. 한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파레토 분포를 다시 초기화해가지고 투표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총 100번의 실험 후에 기록된 유사도 결과에 중앙값을 사용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값을 1에서 3까지 변화시켜가면서 실험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이 값이 커지면 투표권이 반영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0.1 간격으로 변화를 시켰고요. 파란색 그래프가 PQV와 평등투표, 1인 1투표권의 비교고, 주황색이 PQV와 선형투표 간의 비교, 초록색이 PQV와 QV 간의 비교입니다. 그래프에서도 나타나지만 PQV와 평등투표는 사실상 유사도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원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게 투표 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유사도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PQV와 선형투표의 유사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데요. 이는 선형투표 역시도 투표 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사도가 높게 나오고요. PQV와 QV 간의 비교인데, 이는 저희가 제시한 이 PQV라는 방법론이 기존의 QV 방법론을 잘 추종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가 이제 무한대로 만약 갈 경우에는 QV랑 완전히 동일하게 되는데요, 수식상. 그럼 이제 11 공격이 좀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11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수치를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참여자 수와 정책 수에 따른 유사도 양상을 비교를 해봤고요. 히트맵에서 X축은 참여자 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한 거고, Y축은 정책 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때 이 값은 PQV와 QV의 유사도가 80 정도 지점인 제곱에 해당되는 값을 사용을 했고요. 즉 이는 2를 사용해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왼쪽이 PQV와 equal voting, 1인 1투표권을 비교한 것이고, 가운데가 PQV와 선형 투표, 리니어 보팅을 비교한 것, 마지막 오른쪽이 PQV와 QV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유사도가 높다라는 것이고요. 이 히트맵에서도 나오지만 환경 변수랑 상관없이, 즉 에이전트의 수라든가 정책 수랑 상관없이 평등 투표와 선형 투표는 PQV와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고, QV와 PQV는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환경, 다양한 수의 에이전트, 다양한 수의 정책에 대해서 PQV가 제곱 투표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진행한 이 PQV라는 연구는 이상적 참여자가 기대값이 높은 행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 기대값 자체를 11 공격을 하면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여서 투표 참여자들이 11 공격을 수행하지 않도록 할 요인을 제공하였고요. 이해 값에 따른 QV와의 유사도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해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QV와 유사해지고, 반대로 이제 11 공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해지지만 적절한 이해 값을 설정하는 것으로 PQV와 QV의 결과가 원하는 범위 안에 있도록, 예를 들면 80% 이런 범위 안에 있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블록체인은 특히 11 공격이라는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11 공격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QV 대신에 PQV를 사용하면은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으면서 1인 1투표권이 가지는 메이저리티의 문제를 해결한 QV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PQV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